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 선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방역의 문제도 크지만 경제 문제도 방역의 문제만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지급하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추석 이전에 지급해서 추석을 기점으로 한 우리나라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자 하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석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행정 절차나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자, 그래서요. 추석 연휴 이전에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언제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일정이 정해질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일단 먼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5일입니다. 리얼미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76.6%, 그리고 지급하지 마라,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찬성하는 분들이 거의 10분 중에 7분, 8분이 지급 찬성을 하고 있고요. 2분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이렇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급 찬성을 하시는 76.6% 중에 전 국민에게 지급해라 라고 하는 것이 40.5%, 선별적으로 지급해라, 그러니까 모두 주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급을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36.1%, 이 둘을 합치면 전체는 76.6%인데요. 거의 80%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20대가 지급하라는 지급 찬성 부분에서 82.4%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가장 찬성을 많이 했고요. 다음은 60대가 78.5%, 그리고 40대가 78%, 70세 이상 고령자죠. 75.5%고요. 50대는 72.7%, 가장 낮은 찬성 비율을 보인 연령대는요, 72.5%를 보인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응답에서는요, 30대가 49.2%로 전 국민 모두 지급하자라는 데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선별적 지급,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급하자라고 하는 분들은요, 60대에서 49.3%로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 넉넉한 분들은 빼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자라는 선별적 지급, 여기에 대한 응답은 6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듯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반대를 하고 있는 20.1%, 이분들은 아마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국채가 빚인데요. 빚을 발행해서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반대다. 결국 가불의 형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대에게 빚을 안겨주는 결과다라고 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지급 찬성,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은 첫 번째,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안, 그리고 두 번째,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지급하자, 세 번째, 소득 하위 50% 조금 더 두텁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안 중에 하나가 결국 선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추석 이전에 지급을 한다면 50% 이하에게 두텁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이 안은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또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지급을 할 때 카드사와의 연계 문제, 개인정보의 문제, 그리고 소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모두 보면 국민들에 대한 소득평가를 하다가 시간을 다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지급을 통해서 지급을 해봤던 전국민 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시스템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결정만 된다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고요. 70% 안도 정부에서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시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가장 유력한 안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70% 지급안, 이것도 추석 이전이라는 시기를 놓고 지급을 한다면 가장 유력한 안이 되겠죠. 50% 안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의 준비 상태로 봐서는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는 어려운 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요,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대상 10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안이 있는데요, 이 안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범정부 부처 기구를 통해서 지난번 3월 기준입니다. 이때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정부에서 내놓았던 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급대상 2020년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이렇게 해서요,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4인 가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안인데요, 물론 여기에 보시면 고액자산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제외시키겠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는 앞으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기준과 원칙,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정 기준표를 통해서 1인 가구부터 10인 가구까지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혼합가입자냐 이렇게 세부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민 지급 그리고 선별적 지급이라면 70% 지급안, 이 두 가지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지급을 하자라고 한다면 전국민 지급과 70% 지급, 이 두 가지 안이 가장 유력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달력을 보면서 한번 언제 우리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추석 연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8일, 29일 이 두 날짜가 평일인데요, 이때 월차나 휴가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최대 9일까지, 9월 26일이 토요일이니까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최대 9일까지 쉴 수가 있는 그야말로 황금 연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면, 그래서 3단계로 만약 격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정말 악몽 같은 연휴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바이러스 단계가 1단계 방향으로 또 떨어진다면 황금 연휴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추석 연휴는요, 공식적인 것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 5일간이 연휴인데요, 이 연휴 이전에 지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석 경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요, 소비 회복에도 보탬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9월 21일부터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역산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마지노선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9월 21일 이때부터 지급을 해야 추석 연휴에 충분히 소비 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할지, 온라인 먼저 신청하고 오프라인은 나중에 신청할지, 이런 여부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에서 신청했듯이 오부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생년월일에 맞게 1차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21일부터는 지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앞서서 한 주 앞선 14일부터 지급한다면 더 좋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4일부터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본다면요, 그 바로 한 주 전인 14일부터 정부에서는 지급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국민에게 홍보해야 되고요, 또 각종 일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카드사에서도요, 실무적인 준비를 이때부터 14일 바로 한 주 전, 최소한 한 주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4일 이 주에는요, 반드시 행정적인 실무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전인 9월 7일부터 11일 이 한 주에 모든 정부와 국회 간의 절차들이 마무리돼야 되는데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이런 범부처에서 계획안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범부처 TF가 구성이 되어서 이 계획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에는 4차 추경 예산안이 되는 것이죠. 이 안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국회에서는 또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에 돌입해야 됩니다. 심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심사가 끝이 나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고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정부에 다시 통보하고 정부에서는 최종 국민에게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하는 지급안에 대한 확정 절차, 이렇게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최소한 9월 7일부터 11일 한 주 내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통과되려면요, 바로 전주인 8월 31일부터 9월 4일 이 기간 안에 정치권에서는 많은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요. 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의 방향인데요. 더욱더 확산될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19 방역의 승기를 잡을 것이냐, 이것이 큰 변수가 될 텐데요. 감염병 사태의 확산이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9월의 첫째 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백가정명식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절차는요,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추석이라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이런 모든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앞으로 행정부, 국회 그리고 정치권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오늘 제가 달력을 보면서 말씀드린 앞으로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스케줄, 여러분의 계획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